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 투어를 하면서 시도 지사도 만나고 또 2030 당원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이었죠.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의결 이후에 아무도 모르게 잠행, 그 잠행이라고 그러죠. 눈에 안 띄게 어디론가 돌아다니는 것. 말은 잠행이라고 해놓고 자기가 어디 갔는지 왜 이렇게 떠들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준석 대표는 닷새 뒤인 7월 13일 광주 무등산 등반을 시작으로 청년 당원들과의 스킨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일정 중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바로 호남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에서 제주, 전남, 경남, 부산, 강원, 충북을 오가다가 21일 전북 전주, 전남 진도, 그리고 광주 광역시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정세 판단으로는 호남은 여당의 취약 지역이기도 하지만 야당에게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이곳에 계속해서 공을 들이는 것은 작년 대선 국면에서부터 꾸준히 강조해온 이른바 서진 정책을 내세움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좀 더 부각시키려는 노림수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진 정책이라는 말은 언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한반도 동쪽인 영남의 정치 세력이 서쪽의 호남 정치 세력을 끌어안는다, 그런 뜻을 갖고 있지요. 이준석 대표가 펼치는 서진 정책, 이것도 정책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행보의 절정을 우리는 지난 금요일 전남 진도에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 아니 호남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하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피력하고 싶었는 것일까요? 가수 박상철 씨의 무조건,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 당신만을 무조건 따라가겠다는 그 노래를 그 누구의 권유도 아닌 스스로가 자청해서 불렀습니다. 그것도 춤까지 춰가면서 말이죠. 이준석 대표는 지금 여유 있는 척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일 것입니다. 서진 정책을 얘기하다 보니 이준석 대표가 강조했던 자기 정치가 떠오릅니다. 당을 위한 선당 후사가 아니라 자기 정치부터 하겠다. 지난달 6월 12일이었죠.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이제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아서 나도 이제 자기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마치 당을 위해서 정치를 해온 것처럼 말이라는 게 참 요상하긴 해요. 지금부터는 자기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 이전까지는 오로지 당을 위한 정치를 해나왔나? 그가 말하는 자기 정치의 핵심, 국회의원 공천 같은 중앙당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것, 그리고 당의 하부 구조를 강화해서 체제를 개혁하겠다는 것, 그리고 서진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밖으로 입 밖에 쏟아놓은 말을 보면 화려합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말은 그냥 정치적 수사일 뿐인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원이 당비를 내면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결국 당 대표와 일부 당직자들이 모든 의사결정 구조를 독점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을 그 속셈을 파헤쳐보면 당원권 정지로 당사에서 쫓겨났던 이준석이 다시 당원들의 힘을 등에 업고, 일부 당원들의 힘을 등에 업고 당사를 되찾기 위해서 여의도로 진격해 오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제 귀에는.
이준석 대표는 또 공천 시기에, 그러니까 2024년 앞으로 뭐 한 1년 9개월쯤 남아있는 그 시기를 말하던데요. 공천 시기에 누가 당대표일지 모르겠으나 갈아엎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생각해서 지금 시스템을 안 만들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 말도 참 요상한 말입니다. 아니, 자기가 만들면 정치적 원칙과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만들면 갈아엎는 반란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인데, 이건 역시 낯뜨거운 내로남불 발언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는 또 당원이 200만 명을 넘어서 확대돼야만 당원 교육을 강화해서 뭐 유튜브에서 보수 담론이 저열해진 것을 되돌려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저도 지금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가 막힙니다. 저열하다니요. 아니, 유튜브 뭐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사 유튜브도 그렇고 먹방도 그렇고 뭐 이 애완견하고 노는 이 동물 유튜브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패션에 관한 유튜브도 그렇고 뭐 정치 유튜브 뭐 스포츠 유튜브, 어떤 유튜브를 막론하고 그 유튜브에 참여하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기 때문에 그 분야만 따져놓고 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수십만 명이지만 거기에는 일부 선을 넘거나 뭐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유튜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요? 보수 유튜버들이 저열해졌다고요? 그걸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되겠다고요? 그러니까 시사 유튜브의 대체적인 분위기가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온 내부 분열, 뭐 이런 행태를 비판적으로 나무라자 이제 이준석이 시사 유튜브를 공격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준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 음모와 술수, 좋게 말하면 정치 공학적으로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강조한 자기 정치는 최근 행보와 그대로 이어집니다. 전국적인 기반 구축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이준석이 가는 곳마다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월 1,000원만 내면 3개월 뒤에 의사결정 참여,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광주에서 뭐 당원 모집을 많이 해야 한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전주에 가서는 다들 당원 가입하셨습니까? 책임 당원 있으십니까? 물어보기도 하더군요. 이준석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제 호남 지역에서, 그중 전북에서 당원이 책임 당원만 3,700명쯤 되니까 3,700명 중에 전주에 적어도 책임 당원이 젊은 사람만 600명 더 있겠는데요 라고 강조하더군요. 구체적인 숫자를 열거함으로써 자신의 발언이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준석 대표가 이러고 다니는 이유는 믿는 구석이 약간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론조사가 한 몫을 하고 있죠. 최근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 한 2억에 나온 걸 보니까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가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더군요. 1위짜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당대표로서 이준석만한 사람이 없다, 뭐 그런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인데, 이에 의해서 자신감을 얻은 모양입니다. 이처럼 이준석 대표는 자맹을 가장한 광폭 행보로 정치 뉴스의 빈번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뭐 이런 말도 할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 그에게는 한 가지 큰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처럼 향후 발표될 경찰의 수사 결과가 아주 중요합니다. 만일 성상납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이준석 대표가 기소가 된다면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취 압박은 물론이고 그의 10년 정치 인생은 끝장나고 말 고비를 맞게 되는 겁니다. 만약 경찰 수사 결과가 무혐의 이렇게 종료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적인 명예도 회복했으니 당원권 정지기간이 끝나는 올 12월에 반년 남은 임기를 마저 채우려고 당사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원하는 개혁과 쇄신의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은 어림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당무 일선 복귀에는 레드카펫이 깔려있지 않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안에서는 당권 투쟁 구도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지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자유로워진다 하더라도 정치권 안에서 이준석에 대한 압박은 거세질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현재 전국 하부 조직들이나 당원들과 직접 접촉하는 것도 그 물밑 작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장기적인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 광폭 행보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요? 대한민국 청년 정치 바람이 10년 만에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기회로 연결될 것인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